뭐 했다고 벌써 11월이야? 지금 다 풀지도 않았는데 계약 벌써 다 끝나가네. 이번 달 할 것도 많은데 집은 또 언제 보러 다니나. 몰라. 누구세요? 주인님. 왜 이래? 주인님, 저 2년만 더 살면 안 될까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요즘 전셋값도 너무 올라서 집 구하기도 힘든데 2년은 너무 짧잖아요. 곤란해. 진짜 저 너무 힘든데 어떻게 안 될까요? 2년 더 살아. 그래, 진짜요? 어쩔 수 없지 뭐. 정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변호사님, 집 계약이 2+2가 된다는 게 진짜 사실이에요? 2+2라고 하니까 무슨 편의점 음료 같은데 맞습니다. 집 계약이 2+2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와우. 자, 이 2+2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쉽게 표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의 임차인이 보장받던 계약기간 2년을 4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연장한 거라고 보면 돼요. 거기다가 이 전 월세 보증금 상한제로 인해서 한 번에 올릴 때는 5%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선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 거구나. 그럼 제가 계약 갱신 요구권을 써서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면 도대체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의 기간 동안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더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임대인이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성립이 돼요. 자, 여기서 참고로 법 개정으로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건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로부터 2달 전까지 통보를 하도록 변경되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근데 임대인이 나중에 계약 연장 시점에서 나 못 들었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증거를 잘 만들어둬야 돼요. 첫째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예요. 내용 증명에 대해서 되게 무섭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원본과 사본 세 통을 딱 들고 가서 우체국 가면은 이 내용 증명을 하나로 씌워줍니다. 그러면 이 내용의 우편이 상대편에게 송달되었다라는 것을 우체국에서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가장 확실하겠죠? 네. 만약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낼 수 없는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문자나 카톡 보냈던 내용들을 잘 보관해 두시고 통화를 했다면 그 통화 내역을 잘 저장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꼭 증거를 남겨놓기. 근데 이거 뭔가 예전에 비슷한 거 배웠던 것 같은데 뭐더라? 묵시적 갱신. 그것도 계약 연장할 때 쓰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묵시적 갱신. 공부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묵시적 갱신과 계약 갱신 요건이 결과적으로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다른 점은 이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은 계약기 종료되기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집주인도 아무 말이 없고 세입자도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약간 암묵적으로 같은 계약이 계속 연장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예요. 반면에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 당당하게 저 2년 더 살겠어요 라고 먼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 거예요. 약간 그 하나 남은 반찬으로 비유하자면 묵시적 갱신은 서로 먹을지 말지 끝까지 눈치만 보다가 남아서 결국엔 마지막에 슉 먹고 가는 거를 뜻하는 거고, 갱신 요구권은 반찬이 하나가 남았는데 제가 먼저 먹겠다고 젓가락을 먼저 탁 꽂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아주 참신해요. 정확한데 둘 다 2년의 거주 기간을 더 보장받게 되는 것은 같은데요. 구분이 필요한 게 있어요. 계약 갱신 요구권의 경우에는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미 연장 계약이나 묵시적 갱신으로 한 10년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연장된 계약도 거의 끝나가니까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다면 이 세입자는 한 발 남아있는 이 갱신 요구권을 사용해서 2년 더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을 갱신 요구권을 사용했다고 보지 않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막 피치 못하게 재개발 때문에 집을 철거해야 된다거나 뭐 벼락을 맞아서 집이 훼손됐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참신해요. 벼락을 맞아요? 임대인 입장에서도 임대차 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임차인이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임대인도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어요. 한다면 어떤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임차인의 의무라고 하면은 월세를 잘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집을 빌렸을 때의 상태로 그대로 되돌려놔야 하는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가령 세입자가 월세를 2번 이상 연체했다거나 리모델링 했다거나 다른 사람한테 다시 전대차를 주거나 이럴 경우에는 임대인도 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제가 갑자기 고민이 생겼어요.
제가 갑자기 취업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계약갱신 요건을 딱 행사를 했는데 갑자기 제가 취업이 딱 되면서 해외 발령을 나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전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먼저 살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그럼 저는 그 2년은 무조건 살아야 하는 건가요? 다른 집을 못 구하는 건가요? 월세만 내야 되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진짜 어떻게 해요? 진정해요, 진정해요. 계약갱신 요건을 사용한 경우에는 꼭 2년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입장에서도 갑자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 당황스럽죠. 따라서 해지 이력은 이 해지 통보가 집주인에게 도달하고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한다면은 집주인에게 그 해지 통보가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는 임차인 의무를 다 하고 3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보증금 다 받고 잘 나가시면 되겠죠. 아, 다행이다. 그럼 이 해지에 대한 내용도 증거를 남겨놓는 게 좋겠죠? 맞아요. 특히 이런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는 정말 분쟁이 일어나기 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증거를 확실히 만들어두는 것이 좋겠죠. 근데 이렇게 법적으로 관련이니까 제가 찝찝한 게 하나 있는데 뭐야? 제가 사실 집에 들어올 때 1년만 살기로 하고 계약을 했었거든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1년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2년은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특약으로 적어놨는데 우리 임대차보호법에서는요, 임차인에게 명백하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계약갱신 요건이나 전월세 상한제가 시작되면서 계약서의 특약으로 이런 권리들을 해할 수 있는 그런 약정을 넣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만약 그런 특약을 넣었다면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너가 그렇게 증거를 남겼으니까 네 잘못이야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우리 법은 따뜻한 것 같아요. 저 이제부터 기억할 거예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꼭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기존에 있던 법들도 사실 일반인들이 다 알기 어려운데 이번에 법이 많이 개정되면서 많이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맞아요. 저도 이렇게 옆에 변호사님이 계시지 않는 이상 내 권리를 쉽게 알기 어려울 것 같아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해설집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그래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허그 콜센터로 문의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주택임대차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지역별로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해설집을 잘 살펴봐 주세요. 자, 여러분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